이런 준비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개인의 생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인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개인의 생도 원리를 알고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준비를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의 생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의 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다 보면 어떤 사무실에서는 지금 당장 개인의 생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당장 개인의 생을 진행하는 것과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개인의 생을 진행하는 것에 크게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를 해서 개인의 생을 진행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의 생 진행이 가능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의 생을 진행할 때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변제금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즉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니 변제금을 줄이기 어려운 겁니다. 청산가치가 높지 않아야 변제금을 줄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청산가치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면제재산입니다. 면제재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액이 가장 큰 임대차 보증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생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지역의 소액 임차 보증금은 5,500만 원입니다.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임대차 계약 끝나면 결국 돌려받는 돈입니다. 같은 5,500만 원인데 통장에 5,500만 원이 들어있으면 185만 원을 뺀 나머지 5,315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5,500만 원을 넣어두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5,500만 원까지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면제재산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증금이 3,00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는데 통장에 2,500만 원이 들어있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서라도 보증금을 5,500만 원에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2,5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보증금에 들어있는 2,5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생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시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전세로 들어가면 청산가치에서 5,500만 원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입니다. 수개월 동안 저희 컨설팅을 받으면서 준비하신 거죠. 두 번째는 예금과 보험, 해약 환급금입니다. 자유입출금 시기든 적금이든 예금이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경우 185만 원까지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보험의 해약 환급금도 150만 원까지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약관 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통장에 185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있다면 보험 약관 대출을 갚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85만 원 이상의 돈은 어차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그 돈으로 보험사 약관 대출을 변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현금이 보험 계약 환급금으로 녹아 들어가서 150만 원까지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예상수령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중간정산을 받으시거나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개인의 생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수령을 앞두고 계시다면 퇴직금을 받기 전에 개인의 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받고 나서 개인의 생을 진행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에서 인가까지 받고 나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면제재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제재산 외에 추가 생계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 생활비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다면 소액이라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던 가장 큰 금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부터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렸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오래전부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부모님에게 드려왔다 라고 해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꼭 계좌를 사용해서 이체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개인회생을 앞두고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저희가 드리는 컨설팅대로 잘 준비하셔서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